굿모닝 프레지던트.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한 주 시작부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월요일 날 터졌나요? 그 윤석열 엑스파일 이야기가 터져가지고 지금 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 저기 장자방님, 김두수 소장님 나오셨는데 이 엑스파일 이야기를 SNS에 올려서 지금 사회적 파장을 만든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좀 가까우시고 장성철 전문가입니다. 제가 TV조선 이야기에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반 TV조선에서 같이 이제 패널로 하고 있고요. 또 밤에 YTN에서 하고 있고 또 우연히 같이 일산에 살고 있고 그래서 뭐 방송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같은 승용차도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하필 제가 그쪽은 딱인 것 같긴 해요. 혹시 그 배우 조종자는 아니시죠? 장성철의 배우 조종자는 아니시죠? 그 장성철 소장이 워낙 이 보수 패널에서는 좀 합리적인 발언을 해온 편이잖아요. 영향력도 세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배우 조정 당할 가능성이 있지. 그럼 오늘 혹시 배우 조정 당하고 나오신 겁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게 엑스파일에 대한 페이스북의 글이 일요일날 아침 뭐 토요일날 일요일 아침 그때 뜬 모양인데 제가 방송 마친 게 수요일 밤이거든요. 네네네. 수요일 밤에 이제 엑스파일 이야기는 안 하고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이런 장모나 이런 데 얽혀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두 번째가 대변인을 쓰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당기념관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해서 기자들 앞에서 한 뭐 발언이나 또 그날 기자들한테는 별 말도 안 했으면서 또 동아일보고는 또 개인 단독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는데 그렇죠. 그 행보도 그날 간 행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행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긴 했어요. 무당 기념식에 간다고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네. 일정을 냈으면 가서 기자들에게 무슨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오지 안 한 거예요. 그럼 기자들은 다 헛걸음한 거야. 그렇죠. 헛걸음한 상황인데 그것이 끝나고 다른 동아일보라는 특정 언론사만 상대로 해서 또 전화 인터뷰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이거는 굉장히 기자들이 봤을 때는 화나는 일이죠. 근데 기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화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자기 공식 행보를 했으면 거기서도 그렇죠. 뭐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뭐 자의적으로 움직입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또 대신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의 입은 밥만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을 해라, 말을 해. 제발 말을 해. 네, 제발 말을 해. 정치적 비전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를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나 씨는 혹시 엑스파일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평범한 국민이어서 별로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엑스파일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떠돌아다니는 키워드를 몇 개 주워서 봤는데, 네네. 키워드 봤는데 굉장히 현란하더라고요, 단어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 불구속, 뭐 그런 거랑 의혹. 굉장히 이런 것들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영화 한 편 나오겠다 이 정도면 한 몇 개 정도 되던가요? 키워드가? 거의 뭐 키워드가 그런 걸로만 거의 뭐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은 제목만 해서 한 장 반이다. 네네네.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40개 되겠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1포인트 정도로. 11포인트로 네. 한 페이지 기본 반이다. A4 11포인트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은 누가 작성한 것 같아요, 느낌이?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본인이 그것도 재편집하고 이런 적은 없죠? 없죠. 그럼 잡혀갑니다, 그거. 없어요. 전 그냥 명예훼손으로 주워 본 잡혀갈 수 거예요. 있어요. 주워 본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런 연예계 엑스파일 찌라시 마냥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주워 본 거라. 모르죠. 목차만 주워 봤다라고 네, 주워 봤어요.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명백합니다. 명백합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현근택 부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언론을 인용해서 이것이 이제 검찰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특수부와 공안부의 이런 대립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그 관련 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분의 유일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한교안 전 대표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신지호 의원이라고 5월 중순경에 자기가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라고 시작한 부분이라서 이게 여당발이 아니라 야당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한교안 전 대표가 왜 뜬금없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으며 또 미국까지 가서 뭐 자기가 이상한 짓 백신을 가져오니 많이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 이해되지 않은 행보를 왜 하지? 그게 먼저 연결돼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김종배 시선집중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이 엑스파일에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 했다고 자기가 뭐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런 검증은 받아야 되고 당연히 검증을 통과돼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은 이렇게 당연히 이런 걸로 검증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로 이제 배우가 누굴까 이렇게 넘어왔네요. 누구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가능성이 일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성철 소장하고 친하시더라도 할 말은 하셔야 돼요. 이게 1차적으로는 판도라의 상자를 만든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열어젖힌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성철 소장이 원본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그 발언해 보면 이렇게 파문이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그 27일 잔치를 앞두고 뭐 모래를 뿌렸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죄를 뿌렸다 그래나 이런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뭐 언론의 기사부터해서 우리 때 다 덮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야권 내에 유력하게 떠오른 주자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태풍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법적 부분은 뭐 파일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만약 원하면 본인한테 주겠다 또 당이 최고위원한테 줄 테니 공개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거든 어쩌든 뭐 그 상황하는 공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시중에 뭐 떠도는 말은 이런 게 한두 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그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우설은 두 가지 배우설이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성철 소장이 왜 공개했느냐는 배우설. 두 번째는 이 X파일은 누가 만들어놨냐는 배우설. 이 두 가지 배우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눠서 첫 번째, 장성철 소장은 왜 공개를 했을까요? 장성철 소장 혹시 배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미는 분이 있나?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핵심이네, 핵심.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핵심이네, 핵심. 저는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장성철 소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그 뭐 방송에서의 패널로서도 충분히 윤석열 총장을 방어하는 입장이거나 해명하는 입장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럼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변화는 뭐냐면 현재 야권 전체의 대선 후보의 이렇게 주자군을 좀 풍부하게 만들면서 뭐 대체제로 떠오른 인물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준석 체제가 들었으면서 이준석 체제가 원칙을 강조한 게 있어요. 뭐 경선 버스는 정시에 출발할 거다. 그것을 하는 게 당대표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그런 범위 내에서의 상황적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좀 했을 것 같고 페이스북에 주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장성철 소장이 이준석 대표와 통화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었던 비전 전략실 멤버예요. 아, 그렇기도 하죠. 네. 비전 전략실이 멤버가 주로 친 김종인, 친 오세훈 이런 사람들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김근식, 김현아, 그다음 장성철, 김병민 뭐 이런 사람들로 짜여져 있었거든요. 뭐 저는 또 그 멤버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 멤버를 짰어요. 근데 물론 지금 그 당에 존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비전 전략실이니까 당연히 대선을 보고 짠 그룹핑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살짝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우리 모든 약점은 당내에 있는 사람 경쟁지들끼리 제일 잘합니다.
밖에 집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서 하는 말로 카인의 후예지 않습니까? 좀 제가 너무 과도하게 철학적인데. 아니 뭐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약점,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도 두 사람이 경선할 때 다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권이 개입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좀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파일 제목을 저도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현 여권 그거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냉정하게 현 여권 그 정도 페이퍼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예, 그 점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쟁자가 있으면 당연히 상대 검증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내는데, 지금 나온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목록 부분은 보면 그 정도처럼 이렇게 상대 당이 또는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윤석열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 측, 그래서 보면 야당 내의 그 목록의 정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적 반대 세력에서 했다기보다는 그 경쟁자 내. 그러니까 이난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나 국민의힘 일부에서 민주당에서 만든 거 아니냐, 뭐 공개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바쁜데, 그렇죠. 이것저것 해내기 바쁜데 그걸 만들 틈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 들고, 방금 장자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국힘 내에서 이제 대선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 한 팀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난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캠프도 참여하시고 했는데 네. 그런 페이퍼를 만들 만한 민주당의 똑똑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민주당 내 사람들 똑똑해요. 똑똑한데 안 똑똑하던데 굉장히 나는. 정직한 분들이 많고 그런 거 별로 만들 틈이 없습니다. 다들 바쁘세요, 너무. 아, 그래요? 뭐 하자고 바쁘죠? 바쁘세요. 다들 의원실 일도 해야 되는데 캠프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바쁘셔서. 쓸데없는 의총이나 하고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장자방 선생님께서는 내부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야권의 테두리. 야권의 그러니까 테두리에서. 그 내에서 이제 경쟁하는 1차 경쟁군. 그러니까 이제 상대 경쟁은 또 다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전체를 봐서도 뭐 이제 유튜브나 윤석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그 토대는 있어요. 뭐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유튜브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목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거는 우선 리그가 야권의 리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안에서 해석 가능성이 많고, 이제 쓰여 있는 용어도 이렇게 용어나 이런 것들의 부분을 봐도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예. 법률적인 예. 느낌이 나는 그렇죠. 용어죠, 그죠? 예. 예. 그런 거라서 이제 그래서 일부 이야기하는 검찰 쪽에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쪽. 그쪽을 네. 좀 정통한 사람이 정리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장성철 소장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돈의 흐름이 적혀 있더라.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좀 오버해서 계좌가 1년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건강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아니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오버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장모가 뭐, 예를 들면 장모에 투자했는데 뭐 얼마가 빠져나왔고 뭐 이런 돈의 문제의 흐름이라고 봐요. 그런 거는 장선주 소장이 돈 계산에 약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되겠네.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게 쭉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파일에 비해서 훨씬 날짜나 구체적인 장소나 저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판단이 아주 현실적으로 이게 검증 통과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이 파일을 누가 만들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 한번, 이거 그냥 우리는 그냥 의심할 뿐입니다. 절대 확정적으로 지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법적으로 명예훼손돼요. 자, 의심 가는 사람 누구 있어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 근데 특별하게 뭐 특정 인물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국힘 내 대선 후보자 팀 중에 한 팀이 아닐까. 대선 후보자 팀 중에 한 팀이 아닐까. 두 분 제가 본다면 어쨌든 이런 정보를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들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출신이나 그 관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쪽 사람 결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지금 많다. 어제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히읗 두 분이에요. 홍황. 그래요? 홍황. 네. 오, 홍황. 세네. 네. 홍황 두 분이 언론에는 지금 이렇게 세네. 거론되고 있어요. 그럴 홍황.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홍황.
이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예, 두 사람입니다. 두 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장성철 소장이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정치적 세력이.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 플랜 B, C를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현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그런 있겠죠. 거에 의해서 장성철 소장이 이제 이거는 뭐 이런 협의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결론에 대해서 네가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심전심. 암묵적 이심전심의 공감대 같은 게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불안한 요소들. 그 이준석을 리스크. 윤석열을 빨리 걷어내는 것이 다른 후보를 띄우는 시간을 뭐 확보한다는 측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그럴 수 있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다가 좀 이제 장성철 소장이 공개한 방식은 좀 엉뚱하기도 하고 또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 이게 조직적인 건 아닌데 좀 우발적 요소는 있는데 분위기.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27일 날 윤석열이 정치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했는 상황에서 정말 당내 선거용으로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잡은 거거든요. 또 하필 또 뭐냐면 제1번 그 인재로 뽑아서 대변인을 시킨 훈이 낙마하자마자 이동훈이 낙마하는 그 맞아 들어가지고 과연 이동훈은 이 언론과 뭐 입당 문제 갈등만이냐 이런 걸 봐서 같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있을 여권이 정도로 터뜨리려면 정폭됐죠. 여권이 터뜨릴 때는 여권은 언제 터뜨리냐면요. 이런 거를 윤석열이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딱 터뜨리지. 지금 터뜨려야 될 이유가 없죠. 여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장성철 소장이 이걸 오픈함으로 인해서 그 국민의힘 후보군들 중에 제일 덕볼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덕볼 사람은 아무래도 대선을 꿈꾸시는 아니, 누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허허. 예를 들자면 김종인이라든가 이준석의 마음속에 누가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인 거지.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내부 후보는 보면요 유승민, 원희룡, 그 다음에 하태경,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후보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유력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이렇게 4명이 있죠. 내부를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좀 시간적 문제는 그렇죠. 있지만 가장 국민적 지지도가 누가 높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예상해 봐야겠죠. 오늘 그 여론조사에 유승민 의원이 물론 뭐 저기 자체 진영 내 여론조사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와. 유승민 의원. 이게 사실은 이준석 효과기도 하고 저는 이 윤석열 엑스파일 공개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는 약간 ARS의 뭐 또 이 낮은 응답률의 약간의 유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그렇죠. 두고 봐야겠죠. 이 결국은 이 윤석열이 가라앉는다면은 그 지지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윤석열 지지도가 계속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조정이 될까요? 전 조금은 폭망한다? 폭망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서서히 가라앉지 않을까. 자, 근거는 뭐가? 근거는 이제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던 분이고 늘 항상 처음 등장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짠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아니었네 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럼 국민들도 몰랐었던 면들을 이제 조금씩 기사나 이런 걸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가라앉지 않을까. 윤석열 지지도 폭망할까요? 저는 폭망적으로. 폭망적으로. 야. 왜 그러냐면 이건 생태상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핵심이 뭐냐면 공정이거든요. 그리고 정의잖아요. 근데 본인의 문제는 검찰총장으로 대한민국 인권과 이게 정의를 구현해야 될 본인이 그 책임자였잖아요. 이 문제가 직접 거론되기 때문에 굉장한 여건의 실망과 타격이 될 거고 상당히 곧 뭐 한 달 안에 또는 이제 15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 그죠 정치 선언 이런 걸 하고 일주일 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갈 거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게 예측하고 또 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준석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소고기 좀 사줘야 되니까 내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예, 7월 제가 알기로 3일, 4일, 5일이 주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주가 지나고 7월 6일, 7일 날 월요일 날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윤석열 지지도가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20%랄까, 25%랄까. 25%는 밑에도 있으니까 20%라죠. 네, 20% 밑으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나는 떨어진다 쪽에 떨어진다. 이나 씨는 저는 그때까지는 아직은 안 유지할 떨어진다. 거다. 20%? 오케이. 역시. 이거는 저기 뭐 돼지고기 수육 내기나 그래, 족발 내기나 그렇게 합시다. 족발 내기로. 뭐 하실 거예요? 나 심판. 지난번에 괜히 심판하고 해. 대신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뭐 강주를 간대요. 강주 감사원 뭐 지분가 뭐 거기에 뭐 방문해서 뭐 간다는데 이런 행보를 보면 그 양반이 이제 약간 대체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 양반이 좀 빨리 뭔가를 선언하면 더 가속화된다. 최재형이 빨리 네. 선언하면. 근데 좀 이게 시간을 끌면 좀 모르겠지만 요게 연동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이 좀 일주일 정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불나방 같은 짓거리 하지 마시라. 불쏘시개로 쓰여지고 말 것이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을 시장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성공 모델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프로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고 자기들이 반문재인의 자기들 나름의 빅텐트를 치는데 이용하려고 하지 절대 최재형을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정기관의 장이 바로 정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여권에 몸담다가 여권에 자기가 소통이 안 된다면은 여권에 혹시나 행여나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도 책임을 같이 나눠야죠. 먹던 우물에다 침 뱉고 나는 책임 없다고 딴짓 한다는 게 이게 저는 도덕적으로도 사실 용서가 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선언하면 뜰까요? 좀 지지도가? 지금 마침 그 전에는 힘들다고 봤는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아서 거품처럼 조금 뜨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지혜서 나오면 이제 폭망하는 거죠. 자기도 폭망하는데 그게 예상돼 있지만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또 주제 있길래 한번 좀 찾아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 상권 분립이 왜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요즘을 보면서 적어도 이제 일정 기간 판검사 하셨던 분들은 좀 정계 진출을 자제하는 게 민주당에도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를 좀 봤을 때 전 전체적으로 좀 자제하는 게 좀 어른스러운 면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괜히 3대 스펙 뭐 학연지연 혈연이 왜 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국민들이 이래서 경찰 검찰 다 믿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왔습니다. 그 이제 같은 공직을 하더라도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들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감사원이라든가 검찰 그다음에 이 법원은 어떤 룰을 가지고 심판 보는 일을 한 그렇죠. 거예요. 일을 기획하는 창조적인 일을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깝깝할 수 있거든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운영 문제도 그렇고 국가 운영의 심판이 선수로 뛰는 그렇죠. 거죠. 심판이 있어서 민주당에도 많은 그 로이어들 좀 나가세요. 정치 그만하시고. 맞아요. 좀 어른스럽게 지금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청년 1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치를 하시더라도 좀 쉬었다가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을 그렇죠. 하시다가 하는 게 맞죠. 네. 미국에 예로 들면 이야기하는 그 군인 출신은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이네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은 이 헌법재판소들이 검찰이나 이런 경우에 뭐 일정 정도 이제 직업 제한을 하면 그걸 위헌으로 판결해요. 직업 선택의 자유다.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그 전 직업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사람이 뭔 역할이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단도 바뀔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입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특정 타겟을 정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이런 현상을 보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네. 정치가 후진적이어서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정치 문화로서 그런 사람을 안 데리고 와야죠. 네. 안 데리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로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자들과 정치 문화는 후진적이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오늘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결단 상황에서도 바이바이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희가 결단을 웃으면서 부하하하 하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